안녕하세요. 동네 한 바퀴 남태훈입니다. 자, 오늘은 청량리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청량리역 하면은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시기도 하지만 아직 청량리를 잘 모르셨던 분들은 이제부터 꼭 주목하셔야 되는 지역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서울 내에서도 단순하게 재개발 같이 주거 환경을 변화하는 이러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재개발 같은 어떤 주거 환경 개선 사업과 더불어서 자체적인 지역 개발까지 하는 곳들은 굉장히 드뭅니다. 자, 근데 이 청량리역 지역, 특히나 이 전농동과 청량리역을 포함한 이 동대문구 지역이 자체적인 지역 개발과 더불어서 재개발 사업들도 함께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청량리역은 현재도 교통이 굉장히 좋아요. 지하철 3개 노선과 철도 1개 노선까지 총 4개 노선의 열차가 지나가는 교통의 요충지이긴 한데요. 여기에다가 GTX B노선 C노선과 면목선이라는 경전철, 또 강북 횡단선까지 앞으로 4개 노선이 추가가 되면서 총 8개 노선이 지나가는 말 그대로 교통의 핵심지로 변화할 지역이 이곳 청량리역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또한 청량리라는 지역 옆에 따라 붙는 게 그 집창촌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지금 한번 청량리역 옆에 딱 보시면은 굉장히 초고층 빌딩 지금 보이실 겁니다. 저게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었던 그 집창촌 자리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굉장히 안 좋았던 이미지가 이제는 벗어나서 한마디로 이 지역 자체가 신도시 같이 변화하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청량리역을 도보 10분 안에 걸어서 이용할 수 있으면서 아직도 개발되지 않은 미개발지가 한 곳 남아있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바로 전농동 지역인데요. 과연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 또 주변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좀 꼼꼼하게 동네 한 바퀴 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전농동 지역 동네 한 바퀴 돌아보러 가실까요? 자, 전농동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요, 뒤쪽으로 이렇게 아파트 단지들 보이시죠? 레미안 크시티 아파트 하고 지금 이제 개발이 예정된 그 전농동의 주택가 그 경계점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면은요, 뒤쪽은 깨끗하게 정비가 돼서 마치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바로 이렇게 길 하나 차인데 길 넘어서 쪽을 보면은 벌써부터 이렇게 허름해 보이는 주택들이 많이 눈에 띄어요. 참 이렇게 같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길 하나 차이로 참 이렇게 분위기가 많이 다른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지점이 이 청량리역에서부터 지금 걸어서 한 5분 정도 이렇게 걸어온 지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 주택가 지역은 청량리역을 이용하기에도 굉장히 가까운 위치적인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주변의 풍경들은 이렇게 주택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좀 낡은 주택들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개발의 필요성이 더 느껴지는데, 이렇게 골목골목 이렇게 보세요. 다 전반적으로 전체가 다 빨간 벽돌집이죠. 빨간 벽돌집들은 대부분 한 30년 이상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길 양쪽으로 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 걸어가는 이 길은 좀 도로 폭은 넓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교차하기에도 충분한 넓은 도로인데, 이 도로를 제외하고 나머지 양 옆으로 펼쳐진 이 골목들은 골목 하나하나들이 다 차량이 교차하기에는 그렇게 좀 여유 있지 않을 정도로 넓지는 않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다 주택이에요. 다 보세요. 양쪽으로 이렇게 뒤쪽도 한번 보시면은 다 주택이에요. 빨간 벽돌 주택입니다. 그만큼 주택이 낡았어요. 그래서 이 지역, 지금 이 개발이 예정된 이 지역을 보면은 전반적인 노후도가 약 73% 이상이 될 정도로 노후된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뭐 접도율 같은 경우에는 좀 양호한 편이긴 해요. 지금 제가 걷는 길만 보더라도 길이 이렇게 넓잖아요. 그리고 골목골목들이
4m 이상의 도로로는 다 인접해 있어가지고 접도율 같은 것들은 좀 양호한 편이긴 한데, 자, 문제는 호수 밀도예요. 호수 밀도가 66 이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재개발 사업을 진행을 할 때 노후도와 더불어서 플러스 하나 또 추가돼야 되는 정비 사업 지정의 요건, 이 호수 밀도 요건을 만족시켜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정비 사업을 진행해도 법적인 문제가 아무것도 없을 만큼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부분은 제가 예전에 그 답심리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지역도 특징적인 부분이 빌라가 별로 없었거든요. 대부분 주택이었는데 이 전농동 지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막힌 길이네요. 돌아갈까요? 답심리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 전농동 지역도 큰 특징이 빌라가 없어요. 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주택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아무래도 우선시 좀 되는 그 사업성 부분에서 굉장히 큰 강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이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이 지역 같은 경우에 면적도 굉장히 넓습니다. 평수로만 말씀을 드리면은 약 24,000평 정도 되는 굉장히 넓은 면적인데, 바로 이 개발 진행하려고 하는 이 가칭 전농 14구역이에요. 이 가칭 전농 14구역 바로 인접한 이미 개발이 진행된 전농 11구역, 그러니까 동대문 롯데캐슬 노블레스 아파트죠. 그 아파트의 면적이 약 6,000평 정도 되는데 그 아파트의 한 4배 정도 되는 그런 면적에서 개발 사업을 현재 이제 진행하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그래서 이 동대문 롯데캐슬 노블레스 이 아파트가 세대수가 약 600세대, 그러니까 580세대 정도 되는데, 그러한 세대수에다가 29층 정도 되는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최근에는 서울에서 정비사업 규제를 많이 풀면서 35층 혹은 그 이상으로 지을 수 있게끔 규제들을 많이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전농 14구역, 가칭입니다. 가칭 전농 14구역이 향후에 재정비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세대수로는 거의 약 2,000세대 가까운 이런 세대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지역 안에는 지금 보면 세대가 약 700세대 정도 있다 보니까 사업성 부분에서도 나쁘지 않게 충분히 좋은 사업성을 갖고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와, 이 집 한번 보세요. 이 집은 기와집인데요. 기와집이 이게 약간 좀 손상이 돼서 위에 시멘트 같은 걸 약간 덧대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야, 그리고 이쪽은 길 자체가 골목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는 차가 지나가기 힘들겠네요. 이런 골목들도 이 전농동 주택가 안쪽으로 들어오면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예, 길이 굉장히 좁고 열악합니다. 이쪽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이쪽은 거의 60년대 이런 골목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고,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보셔도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집은 빈집인가요? 이렇게 접근 금지 이렇게 뭘 붙여놨네요. 한눈에 봐도 조금 사람이 거주하기에는 위험할 정도로 노후화가 많이 진행됐고, 좀 약간 일부 무너진 것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서울시에서 여름에 이제 좀 물난리가 났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반지하 주택들을 좀 많이 정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인데, 이러한 반지하 가옥들이 많이 위치한 지역이면은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을 때 좀 플러스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직 여기가 정비구역으로는 지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충분히 유리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주변에 보이는 집들이 다 굉장히 노후된 집들 뿐입니다. 또 주택들 뿐이네요. 참 청량리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그 위치적인 장점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도 좀 동네 어떤 그 분위기나 어떤 이제 좀 어떤 지역의 어떤 이런 느낌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노후된 집이 많다라는 게. 사실 이 청량리역 주변의 주택 단지들은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이미 돼서 정비구역이 지정이 돼서 이미 아파트로 다 완성이 됐거나 아니면은 아파트로 바꾸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뭐 예를 들면은 청량리역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전농 9구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공재개발로 이제 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고요. 이 가칭 여기 전농 14구역 여기 바로 옆에 이제 레미안 크레시티랑 또 붙어 있는 그쪽 구역 같은 경우에는 전농 8구역으로 현재 조합까지 설립돼서 사업 시행 인가를 앞두고 있는 구역도 있고, 그 사이에 낀 이쪽 가칭 전농 14구역이 이제 뭐 신속통합 기획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역세권 시프트 같은 이러한 지금 서울시에서 좀 주도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입지에 청량리역의 어떤 발전되는 인프라를 그대로 흡수할 수 있는 이 가칭 전농 14구역 같은 경우에 지금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 전세를 끼고 약 2억 원에서 2억 초반대 그 정도면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서울에서는 어쨌든 이 현재 서울시장이 좀 의지를 가지고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현재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이 신속통합 기획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모아타운 혹은 역세권 시프트 같은 이러한 사업들에 지금 좀 눈여겨 보셔야 되는 건데, 이러한 개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으면서 또 청량리의 우수한 인프라를 누리면서 앞으로 투자 금액적으로도 2억 원대 투자 금액으로 만약에 가져가신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이제 우리가 얼마까지 가치를 볼 수 있냐, 뭐 레미안 크레시티 같은 경우에는 국민평형 기준으로 최고가 17억까지 갔었고요. 또 지금 이제 앞으로 완공을 앞두고 있는 롯데 이제 L65죠. 청량리역 바로 옆에 있는 초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뭐 평당 1억까지 간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렇게 높은 아파트 가격들을 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이제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가 물론 그 가격을 넘어갈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그 마지노선으로 그 정도의 가격대를 이제 기준 삼아서 그 이상의 가치로 이제 투자 가치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이곳 좀 전농동 지역 많이 좀 투자에 관심을 갖고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이렇게 한번 쭉 동네를 돌아보니까 정말 개발이 좀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느낌을 크게 받는 것 같습니다. 천지개벽하고 있는 이 청량리역 그 주변 지역에 실제 들어가는 투자 금액 약 2억 원 정도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늦지 않고 선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강조드리지만 투자는 뒤늦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선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서울 지역 내에서도 대규모의 개발 사업 또 신도시급의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은 사실 많이 남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런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고요.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동네를 찾아서 또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